반갑습니다. 오늘은 섹션 4,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이런 자산가 분들이나 대표들을 만나시게 되고 또 그러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기업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생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업을 어떻게 하면 가업을 잘 물려줄까라고 하는 승계에 대한 고민이죠. 요즘에 이 책을 선정했을 적에 가장 그 포인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게 아니었나 하죠. 물론 요 이후에 사후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 좀 더 크게 해서 이제 기업을 넘겨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Q31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네요. 케이스를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 이후에도 수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평생에 걸쳐 모아온 재산을 물려주기도 망설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창업 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과정이 이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급진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어디 지역의 산업화 단지의 화학회사의 대표분하고 이제 해가지고선 쫙 둘러앉아서 같이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합시다. 자, 98페이지 첫 번째 블락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녀한테 창업 자금을 주는 거야. 너 회사를 만들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특례 형태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거기 읽어볼게요. 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 조기에 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한 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걸 가로열고 나오죠. 조세특례 제한법 30조의 5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업 자금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녀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 자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또 이제 배우게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의 6이 있어요. 오케이? 증여세 과세 특례 부분들에 대한 형태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창업 자금에 대한 거. 그러면 창업 자금에 대해 가지고선 주려고 그러려면 어떠한 요건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 그 98페이지 두 번째 블락 중간에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오렌지 컬러로다가 해놨죠. 자, 뭐냐 그러면 필요한 자금.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주는 건데 얼마를 30억 한도로 해서 주는 거야. 30억 한도로 해서. 오케이? 30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5 중에서 5억을 공제한 후 그럼 25억 거기에 대해서 얼마?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30억 준다고 했을 때는 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30억 증여세율 그러면 10억 4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괜찮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99페이지 첫 번째 블록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오케이? 고용 명세서를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를 더할 수 있다? 최대 50억까지. 다시 해서 플러스 20억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2명인 게 각각 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해봐라, 너도.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자금 부모님 받아가지고서 실제로다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걸 차리고 이게 많이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보시게 되게 되면 99페이지예요. 99페이지 중간 부분들에 대한 거를 봐주고 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블록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30페이지에 대한 거, 30억에 대한 거 얘기했고 추가적으로 50억, 20억 더 줘가지고 50억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선
아무렇게나 다 줄 수 있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몇 세 이상이어야 되는가? 18세 이상. 오케이? 부모는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실 누가 주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받은 날짜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행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중간에 보면 녹색으로다가 제가 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증여 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아, 이게 참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뭐냐면 등기되는 사항이야. 등기되는. 그러니까 등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말고 그런 것이 아닌 그냥 돈으로다가 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간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봅시다. 창업 자금에 중요해도 일정한 사후 관리 요건이 있어요. 오케이? 사후 관리 요건 부분들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창업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봐봐요. 창업자의 일정한 관리 요건에서 특례 유지가 된다.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며 창업 후 창업 자금은 4년 이내에 본래 목적에도 모두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다 1년, 2년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많이 그래도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냐 그러면 자녀들한테 얼마가 되는가? 30억까지 창업 자금으로다가 줄 수 있고 그 창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30억 중에서 얼마? 5억을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10% 단일 수율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그거를 가지고선 말 그대로다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고용 인원을 10명 이상 늘리게 되게 되면 추가로 얼마? 20억을 더해서 맥스 얼마? 50억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Q32.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케이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해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많죠.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혹시 절차적 세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는 만화를 그리시는 그 작가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걸 상담을 했어요. 창업 형태에 따른 절세법 Q32 제목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만들게 되면 개인 사업자가 좋아요, 법인이 좋아요. 이 얘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거 보도록 합시다. 자, 100페이지에 대한 첫 번째 블록 보시죠. 두 번째 줄,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개인 사업자는 그런 거네요.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사업 활동에 따라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인출을 해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로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대표자로서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다가 자금을 여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다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마음대로 쓰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편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개인 사업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만약에 급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아닌 상태 속에서 뭐 상여라든지 이런 거 아닌 상태 속에서 쓰면 뺏어 쓰게 되면 뭐다? 그게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오케이. 자, 101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100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내용도 보게 되면 개인 사업자는 100%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첫 배 좋아요. 설령 법인이 도산한 경우에도 투자금만 상실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결국 사업상 부채를 대외적인 책임을 대표자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게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가 여기에 명확하게 있구나라고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1페이지 첫 번째 블락, 두 번째 보게 되게 되면
아울러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는 6%에서 45%. 그렇죠? 6%에서 45%는 맞아요. 그런데 과세표준이 5억 초과가 아니라 45%는 얼마겠어요? 10억이죠. 10억으로 더 정정해 주시고요. 반면 법인은 10에서 그렇죠. 과세표준 2억부터 25% 과세표준 3천억 초과까지예요. 그렇죠? 적용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개인에 대한 것들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몇 개 단계죠? 4개 단계로 나누죠. 2억 이하, 2억에서 200억, 200억에서 3천억, 3천억 초과. 그래서 2억 이하 몇 프로? 10%. 그래서 20%, 22%, 25%. 그렇죠. 그래서 25%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법인이 굉장히 세율 부분들에 대한 건 싼 것 같아요. 왜 개인 사업자는 몇 프로예요? 45%.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25%에서 맥스가 끝난다는 거니까 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봐봐요. 과세표준 쉽게 말해 매출에서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대략 3 내지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법인세율이 더 낮지만 더 낮게 되자 법인은 급여나 배당을 지급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에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의 이해관계자 전체로 보면 세부담이 더 클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이런 기회가 있게 되게 되면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이 상태로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법인은 기본적으로다가 세율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가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섞어보는 데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돼요. 오케이. 다만 스타트업 초기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점에서 법인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탁탁탁 던져주는 이 책이 사실은 뭐냐면 굉장히 잘 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딱 잡으면 되는 거야. 아, 대표가 스타트업을 했어. 그런데 내가 돈을 가져가고 뭐다 계속해서 재투자할 의향이 있어. 그 정도 여력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뭐 법인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조목조목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잘 된 책이에요. 자, 그 밑에 한편 법인의 대표자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가 직원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비싼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포인트 같지만 이게 제가 예전부터 상담할 적에 은퇴자들이 저한테 물어왔을 적에 나 은퇴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도 던져줬던 말들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이 부분들의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보다도 개인 사업자는 뭐야? 지역 의료보험 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싸잖아. 왜? 집, 자동차 다 반영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 법이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런가? 그럼 국민연금과 4대 보험제 국민연금은 뭐야? 건강보험 가입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사실 포인트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다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거를 가지고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 분들, 은퇴자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케이. 자, 해서 넘어가고요. 법인에 대한 형태가 쭉 나와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 부분을 했는데 4,800만 원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해서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의 절차를 살펴보면 지금 101페이지 오른쪽 블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절차를 살펴보면 개인 사업자는 사무실 임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세무서에 가게 되면 간단해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밑에 법인에 대한 설립 절차는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 마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럴 때 중요한 게 뭐야? 자본금에 대한 자본금 명세서하고 뭐가 있는가? 잔고증명서하고 뭐가 있는 거죠? 정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원시정관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 부분들은 이렇게 중과되는 세금에 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중간에 오렌지 컬러로 마크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세무적인 측면 외에도 거래처나 금융기관과 관계해서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고 외부 투자를 원활히 받고자 한다면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만화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만화를 국내에서 다 제작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외랑 주고받고 하는 거야. 왜?
그림 그린 거를 가지고 종이로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법인이 맞다가 그래서 거기다가는 제가 법인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야. 오케이? 수출 관계에 대한 LC 신용점 관계도 오픈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던 내용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추후 제3자에게 할 적은 어떻게 다 양도해서 파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 초기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추후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가 반드시 맞다, 틀리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산가들은 내가 은퇴를 했어, 내가 뭐를 했어라고 했을 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 사업자, 법인 이런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운영하는 것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가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